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벌써 우리 아이들 방학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번 주부터 이제 방학 들어가게 되는데요. 방학식 시작하면서,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정상등교 안 하고 온라인 수업 하면서 아이들이랑 막 많이 싸우고 계시죠. 그래서 요새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책이 나온 건 아니고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엄마 미치지 마세요. 이런 책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신생아인 줄 알았다면서 자도 또 잔다고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학이 들어와서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도 없죠. 할 게 없어요. 꼭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더 나태해지고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정말 되게 힘든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제가 방학하기 전부터 어머님들 계획을 쫙 세우시라고 미리 제가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금 홍공의 시대예요.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 홍공의 시대에 스스로 자학자습이 가능해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랑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은 늘 중요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요, 너무 중요한 게요. 지금 학력 차이나 이제 생활 패턴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거를 최소화 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2학기 때는 학교를 계속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2학기 때든 내년이든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방학 때는 잡아주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방학 때는 잡아주셔야 되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일단 생활 계획표가 너무 중요해요. 그죠?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성공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어요. 짧은 방학이지만 이걸 습관을 들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원래 방학 계획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인스타를 하거든요. 인스타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데일리거든요. 매일 하루의 일과를 자기가 스케줄을 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하는 시기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들도 주간 계획 정도는 세우지만 일일 계획은 안 세웠었거든요. 그런데요, 인스타요. 네, 시우 어머님. 네, 아이가 7살이에요. 7살인데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스케줄을 정리해요.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하는 거, 아침 학원이라 아침에 자기가 좋아지는, 자기를 좋게 만드는 명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걸로 말로 표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못 시키고 있었구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었구나 해서 굉장히 제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우 어머님한테 이걸 받아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시우 어머니는 아직 7살이고 저는 이제 초등생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제가 새로운 계획표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 하루에 일일 계획표가 좋은 점이 뭐냐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쭉 아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루 생활 계획표가 무엇이 좋을까? 아이들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심 3일, 작심 3시간? 네, 계속 마음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걸 잔소리로 할 것이 아니라 엄마랑 같이 아침에 생활 계획표를 처음에는 같이 좀 짜주셔야 돼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제가 3일째거든요. 근데 3일째 되니까 아이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시간을 딱 체크해서 해요. 엄마, 나 오늘 뭐 해야 돼? 이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시에 내가 뭐 해야 되고, 4시에 학원을 가야 되고, 피아노를 6시에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자기가 쭉 짠다는 거죠. 그럼 되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되시죠? 근데요, 의외로 생활 패턴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뭘 했냐면 생활 내용을 여기다 원래 시어머니 스타일대로 적어주셨고요. 저는 확인을 시켰어요. 확인, 피드백.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잘한 거, 그리고 다 못한 거는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의 생활 계획을 짜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요, 매일매일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실천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 내가 오늘 못했어.
놓고 한두 번이나 놓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세 모였어요. 그러면은 내일은 내가 세 장으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게 월요일은 등교일이에요. 그래서 구몬을 하고 오늘 아침은 그리고 아침밥 그리고 학원 계획. 그러니까 구몬을 일단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는 얘는 8시에 일어나서 계획을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다 오고 이런 스케줄을 쭉 갔어요.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그 다음날 오늘 화요일날 얘가 하고 갔어요. 화요일날 이제 하고 간 건 뭐냐면 어제를 피드백을 해요. 동그라미. 근데 이건 아이들마다 틀려요. 하고 동그라미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이들마다 달라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 1학년인데 하자마자 동그라미 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예,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건 아이마다 다르게 생각하시고 제가 세팅하는 거는 이거를 아침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밥 시간 같은 거 엄마랑 정해야 되겠죠, 그죠? 점심 시간은 뭐 저녁 시간은 오늘 6시에 먹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녁 시간도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이거를 지켜놓은지 동그라미랑 어제 감사했던 내용을 적는 거예요. 얘는 학교를 재밌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될 일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침 학원은 저는 사실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7살 아이가요. 75일을 아침 학원을 아침에 큰 소리로 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다 외워서 75일 만에 외워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침 학원 같은 경우는요, 알고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캘리체 회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10억의 빚이 있었는데, 네, 파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에 대한 일념 하나로 어떻게 해요? 네, 백만장자가 된 굉장히 멋있는 사업가시죠. 네. 저랑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억만장자인데, 저도 곧 되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는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 학원이라 그래서 16가지를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응용해서 그 어머님이, CEO 어머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침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아침에 충전하듯이 나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일은 다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돼 있어. 되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아침부터 이런 거를 하는 성공하는 습관이거든요. 이건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딱 받아보고 16가지를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6가지를 사실은 2번 읽으라 그랬는데 2번 읽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제가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아이가 이거 판을 들고 크게 읽는 거예요.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나는 멋진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재미있고 창의적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나는 내 미래가 자랑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재미있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나다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간식은 정한 양만큼 먹습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2번씩 읽어주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제가 2번씩 읽었을 때 저희 아이들은 3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아침 학원에서 긍정적인 마음, 기운을 끌어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침에요. 제가 또 학습 강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소리내어 읽기라면 두뇌를 활성화해요. 두뇌를 활성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눈으로 보고 음독이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거거든요. 3가지 감각기관이 움직이면서 두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침 학원은 뭐 긍정의 정신, 뭐 긍정의 마음,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네, 두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켈리제 회장님 저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 책이 있어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싼 여자인가 이런 파는 여자 그런 책을 저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쓴 분이 이런 명언을 만드셨더라고요. 학원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계획표 그죠? 아유 우리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못했는데 7살 아이가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이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존경의 칭찬 드립니다. 이 습관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하면 좋은 거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생활계획표 이제 어떻게 짜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대략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 댓글에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요. 제가 꼼꼼하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 장 놓고 하루 매일매일 작성하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아낌없이 공개해주신 시우 어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시다가 어려운 일 있거나 힘드시거나 이러면은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저도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3일 만에 되게 좋아지고 생활계획표도 빨리 적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생활계획표 쓸 때 이걸 다 쓰면 또 이게 엄마 속 터지잖아요. 그죠? 이런 엄마, 이런 소리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그 글씨를 좀 작게 스트레칭이 있는데 그건 S라고 적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만점왕 사회면 만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어로 적어주시는 것도 줄임말로 적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못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럼 고민 해결되셨죠? 별표 타파!